수연이네 작은 카페 간판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나무 간판이었는데 3년 전 남편 도연이 직접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마지막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파란색 행주가 원형 나무 테이블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커피 얼룩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4시 20분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단골들이 하나둘 들어올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카페 문에 폐업 안내 종이가 붙어 있었으니까요. 수연이 어젯밤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카운터 뒤 원두 기계가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증기 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시간인데도요. 수연은 기계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스테인리스 표면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3년 동안 고생 많았어. 혼잣말이 카페 안에 울렸습니다. 원두통들이 빈 선반에 정리돼 있었습니다. 브라질산, 콜롬비아산, 에티오피아산. 각자의 향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수연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달콤한 바닐라 향과 쓴 로스팅 냄새가 났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사라질 예정이었습니다. 손님용 의자들이 테이블 위에 거꾸로 올려져 있었습니다. 청소하기 편하게 말입니다. 수연은 에스프레소 한 잔을 내렸습니다. 자신을 위한 마지막 커피였습니다. 원두를 갈 때 나는 소리가 평소보다 더 오래 들려왔습니다. 탬핑을 할 때 손목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30바의 압력. 도연이 알려준 방법이었습니다. 원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눌러. 도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에스프레소가 컵에 떨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진갈색 액체가 천천히 흘렀습니다. 휴대폰이 부웅 하고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남편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수연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에스프레소 내리는 소리와 함께 말입니다. 여보세요? 수연아.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수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에스프레소 추출이 끝났지만 컵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났어. 사고? 수연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현장에서 크레인이 무너졌어. 도연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다쳤어? 너 다친 거야? 나는 괜찮아. 하지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에스프레소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두 명이 죽었어. 수연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5명이 중상이야. 휴대폰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안전점검을 제대로 못했나 봐. 도연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였습니다. 회사에서 나한테 모든 책임을 지라고 해. 수연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해고야. 그리고 도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 배상을 해야 해. 합의금도. 숫자가 따라 나왔습니다. 수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얼마나? 15억. 그 숫자가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15억. 수연은 에스프레소 컵을 받습니다. 김이 멈춰 있었습니다. 15억을 어디서 구해? 수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도연이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으로 와. 일단 집으로 와서 이야기하자. 응. 금방 갈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연은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에스프레소가 식고 있었습니다. 표면에 기름막이 생겼습니다. 수연은 일어서서 창밖을 봤습니다. 평택 신도시 아파트들이 보였습니다.
저녁 해가 아파트 사이로 지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이 자리에 카페를 열 때만 해도 행복한 미래를 꿈꿨었습니다. 도연이 퇴근하면 같이 커피를 마시고 하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를 도와주고 시어머니와 함께 평범한 저녁을 먹고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갑고 쓴맛이 혀에 남았습니다. 원두 기계를 끄기 전에 마지막으로 청소했습니다. 스팀 노즐에서 뜨거운 증기가 쉬이이 타고 나왔습니다. 우유 거품기도 닦았습니다. 행주가 하얀 거품을 흡수했습니다. 계산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늘 매출은 8만 원이었습니다. 평소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돈을 세지 않았습니다. 의미가 없었거든요. 15억 앞에서 8만 원은 먼지였습니다. 또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하은이 학교였습니다. 네, 하은이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은이가 열이 나서 보건실에 있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수연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페를 둘러봤습니다. 3년의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추억일 뿐이었습니다. 문을 잠그기 전에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테이블들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의자들이 거꾸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열쇠를 딸깍하고 돌렸습니다. 마지막 소리였습니다. 간판을 다시 봤습니다. 수연이네 작은 카페. 내일이면 철거업체가 와서 모든 것을 가져갈 예정이었습니다. 간판도 테이블도 추억도.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덜덜 떨렸습니다. 10년 된 중고차였거든요. 백미러로 카페를 봤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신호등에서 멈췄을 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5억. 도연의 해고, 하은이의 학비, 시어머니의 치료비,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녹색불이 켜졌습니다. 수연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하은이부터 데리러 가야 했습니다. 아픈 딸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은이는 보건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마에 해열 패치가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하은이가 일어나려 했습니다. 괜찮아, 누워 있어. 수연은 하은이 이마를 만졌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엄마, 카페는 어떻게 됐어?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열이 나도 걱정부터 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다 정리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엄마, 우리 앞으로 어떻게 돼? 9살 아이의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겠으니까요. 하은이는 뒷좌석에서 잠들었습니다. 열 때문에 얼굴이 빨갰습니다. 수연은 룸미러로 딸을 봤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 아빠가 일을 잃었다는 것도,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도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핸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급하게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집에 가서 도연과 이야기해야 했거든요. 15억을 어떻게 마련할지 말입니다. 집 앞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하은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요즘 밥을 잘 안 먹어서였죠. 엘리베이터에서 하은이가 엄마, 아빠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잠꼬대였습니다. 15층에서 내렸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1502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 문을 열면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15억이라는 절망이 가정 파탄이라는 현실이요. 하지만 열어야 했습니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수연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현관에 도연의 신발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벗어놓은 검은 구두였습니다. 여보 왔어?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침울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수연은 하은이를 아는 채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카페 냄새가 옷에서 났습니다. 원두와 우유의 향이었습니다. 이제는 추억이 된 냄새였죠. 현관문이 딸깍하고 닫혔습니다. 마지막 평범한 하루가 끝났습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도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15억이라는 숫자가 둘 사이에 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무겁게요. 하은이의 숨소리만 평화로웠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의 숨소리였습니다. 수연은 딸을 방에 재우고 나서야 비로소 현실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무너진 일상의 첫 번째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수연아 앉아.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연과의 사이에 15억이라는 숫자가 여전히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수연이 물었습니다. 도연이 손으로 얼굴을 비볐습니다. 현장에서 크레인 점검을 내가 담당했어. 그런데 말이 끊어졌습니다. 볼트 하나를 놓쳤나 봐. 그게 전체 구조물을 무너뜨렸어. 수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모든 책임을 나한테 지우고 있어. 업무상 과실치사.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도 구해야 하고 민사배상도 해야 하고 15억이면 수연이 계산해 봤습니다. 집을 팔아도 부족하잖아.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래서 말을 멈췄습니다. 미안해, 수연아. 정말 미안해. 수연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우선 하은이 열부터 재보자. 일단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했습니다. 하은이 방에서 체온계를 꺼내왔습니다. 38.5도였습니다. 높지는 않았지만 계속 지켜봐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해열제 먹여야겠어. 수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딩동. 평소보다 길게 계속 눌렀습니다. 도연이 일어났습니다. 누구지?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중년 남성 둘과 여성 하나.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도연이 인터폰에 대고 말했습니다. 김도연 씨 맞죠? 잠깐 얘기 좀 해요. 남자의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수연이 다가왔습니다. 누구야? 도연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아마 유가족인 것 같아. 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은이가 자고 있는 방을 돌아봤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우리도 할 말이 있어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울먹이는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수연을 봤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이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50대 정도였습니다. 얼굴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 남자는 더 젊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40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이들은 소파에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도연을 노려봤습니다. 제 남편을 죽인 게 당신이에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우리 아빠가 살아 돌아와요? 젊은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23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일했는데 퇴직을 몇 달 앞두고 수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당신들은 뭘 알아요? 50대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동생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 대학 등록금도 못 내게 생겼어요. 가장이 죽었는데 당신들은 배상은 해드리겠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얼마나 줄 건데요?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목숨값이 얼마예요? 수연이 중간에 섰습니다. 일단 앉아서. 앉지 마요. 50대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돈이나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책임을 지라고 온 거예요. 회사에서 15억을 배상하라고 했어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5억? 여자가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우리 남편 목숨이 15억밖에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당신 집이 얼마예요? 이 아파트 말이에요. 젊은 남자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전세방에서 살았거든요. 평생 내 집 한 채 없이.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이런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그만해. 50대 남자가 동생을 말렸습니다. 우리가 온 이유는 따로 있어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뭘 원하시는 겁니까? 감옥에 가세요. 여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5억 같은 돈 말고 당신이 직접 책임을 지세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할 때까지 빌어요. 젊은 남자가 덧붙였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앞에서. 도연이 더 깊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남편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은이 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약하고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이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은이가 이불을 걷어차고 있었습니다. 열이 더 오른 것 같았습니다. 이마가 뜨거웠습니다. 하은아, 괜찮아? 수연이 딸을 안았습니다. 엄마, 무서운 꿈 꿨어. 하은이가 울먹였습니다. 아빠가 어디 가버려서. 수연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이가 뭔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알아요? 수연은 하은이를 달래면서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상황이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 안에 답을 주세요. 50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15억 배상하든지 감옥에 들어가든지. 저희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도연이 애원했습니다. 시간? 여자가 비웃었습니다. 우리 남편한테는 시간도 없었어요. 크레인에 깔려 죽을 때 말이에요. 수연이 하은이를 달래고 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유가족들이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젊은 남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책임질 때까지. 문이 닫힌 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평화롭지는 않았습니다. 위협이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수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일단 하은이 병원부터 가자. 열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 병원.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병원비도. 이제 우리한테 돈이 없는데.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 요양원에서였습니다. 수연이 받았습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수연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어디 병원이요? 평택성 모병원 응급실입니다. 빨리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연은 도연을 봤습니다. 도연도 모든 걸 들었습니다. 어머니까지.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수연은 하은이를 깨웠습니다. 하은아, 병원 가야 해. 할머니가 아프셔. 하은이가 열로 인해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끼고 계셨습니다. 치매로 인한 뇌졸중이었습니다. 가족분이세요?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네, 며느리입니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수술이 필요해요. 하지만 의사가 머뭇거렸습니다. 치료비가 또다시 돈 이야기였습니다. 수연은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15억의 배상금에 시어머니 수술비에 하은이 병원비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수연의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나도 아파. 열이 39도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수연은 두 팔로 하은이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도 한쪽에서는 시어머니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딸이 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꺼진 얼굴이었습니다. 수연아,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수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끝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아픈 딸과 위험한 시어머니, 그리고 절망에 빠진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병원 복도의 형광등이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15억이라는 숫자가 여전히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은이의 열은 내렸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수술비만 3천만 원이었습니다. 수연은 손에 메모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빌릴 수 있는 곳들의 목록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 언니, 대학 동창들, 카페 단골 손님들. 하나씩 지워가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수연이야. 첫 번째 전화였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밝게 만들었습니다. 수연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말끝이 떨렸습니다. 돈? 얼마나? 한 5천만 원 정도.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5천만 원? 수연아,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수연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도연의 사고, 15억 배상금, 시어머니 수술비까지. 언니의 한숨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렸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우리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 갚는 것만도 빠듯해. 500만 원 정도는 어떻게 해볼게. 500만 원. 15억에는 모래알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고마워, 언니. 그것만도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고 수연은 다음 번호를 눌렀습니다. 대학 동창 미영이었습니다. 수연아, 오랜만이네. 미영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미영아,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 혹시 이번에도 같은 대화가 반복됐습니다. 설명, 침묵, 거절. 아니면 작은 도움의 약속. 1천만 원, 500만 원, 심지어 100만 원. 점심시간이 되자 수연은 메모지를 다시 봤습니다. 동그라미 친 번호들이 늘어났습니다. 거절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X표 친 번호는 도움을 약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합쳐도 8천만 원이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하은이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뭐 먹고 싶어? 수연이 딸을 안았습니다. 피자, 아니면 치킨. 수연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달걀 몇 개와 김치, 그리고 어제 남은 밥이 전부였습니다. 계란볶음밥 어때? 좋아. 하은이가 웃었습니다. 9살 아이에게는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면 뭐든 좋았습니다. 계란을 풀면서 수연은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피자나 치킨 같은 것도 못 사줄 텐데 모든 돈을 배상금에 넣어야 하니까요. 엄마, 왜 울어? 하은이가 수연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안 울어. 양파 때문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양파는 쓰지도 않았거든요. 점심을 먹이고 나서 수연은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30분을 기다린 후 상담 창구에 앉았습니다. 어떤 용도로 대출을 원하시나요? 은행원이 물었습니다. 급하게 큰 돈이 필요해서요. 15억 정도. 은행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15억이요? 담보는 어떻게 되시고요? 집이 있습니다. 수연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은행원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8억 정도네요. 기존 대출이 3억이니까 최대 3억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3억? 역시나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으실 수는 있는데 남편분 직업이 은행원이 화면을 봤습니다. 현재 무직 상태시네요? 네. 며칠 전에 수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럼 신용대출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은행을 나오면서 수연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2억. 그것도 집을 담보로 잡아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만약 갚지 못하면 집까지 잃게 됩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카페 단골이었던 김 사장님이었습니다. 수연 씨, 어떻게 지내세요? 카페 문 닫았다고 들었는데. 네. 사정이 생겨서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사실 수연이 용기를 냈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혹시 돈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얼마나 필요하시죠? 5천만 원 정도. 가능한 한 적게 말했습니다. 아, 김 사장의 목소리가 망설였습니다. 5천만 원은 너무 큰 금액이네요. 1,000만 원 정도는. 감사합니다. 그것만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연은 계산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돈이 9천만 원, 15억까지는 14억 1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도연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신문 9일란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도연이 물었습니다. 9천만 원. 수연이 답했습니다. 도연의 어깨가 떨어졌습니다. 나도 일자리 알아보고 있는데 사고 소식이 퍼져서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아. 그럼 우리. 수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 하은이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나 그림 그렸어. 손에는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하은이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옆에는 우리 가족 화이팅 이라고 삐뚤삐뚤하게 써 있었습니다. 예뻐? 하은이가 방긋 웃었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하은이는 아직도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또 울어? 하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기뻐서 우는 거야. 하은이 그림이 너무 예뻐서. 수연이 딸을 안았습니다. 엄마, 아빠도 기뻐해? 하은이가 도연을 봤습니다.
도연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응, 아빠도 기뻐. 우리 하은이가 최고야. 그럼 우리 가족 화이팅 할까? 하은이가 작은 주먹을 들었습니다. 수연과 도연도 주먹을 들었습니다. 화이팅? 하은이가 크게 외쳤습니다. 화이팅? 수연과 도연도 따라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하은이가 방으로 들어간 후 두 사람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현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수연아,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혼자 책임질게. 감옥에 들어갈게. 무슨 소리야? 유가족들 말이 맞아.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내가 사람을 죽였어. 수연이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하은이는? 어머니는? 도연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수연 씨죠? 저 최민호라고 합니다. 최민호. 카페 단골 중 하나였습니다. 대형 건설회사 이사라고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수연은 도연을 봤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네, 어디서 만날까요? 카페. 아, 카페는 문을 닫으셨죠. 그럼 시내 커피숍에서 만나시죠.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연은 생각했습니다. 최민호는 부유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도움을 주려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작은 희망이라도 놓칠 수 없었습니다. 15억이라는 절벽 앞에서 말입니다. 수연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를 만남이었습니다. 카페 한 구석 테이블에서 최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단정한 외모, 값비싼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수연이 들어서자 일어나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연 씨, 여기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평소 카페에서 보던 것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앞에 앉았습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아메리카노 한 잔 드릴까요? 최민호가 일어나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수연은 손을 저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커피를 마실 여유가 없었습니다. 최민호는 다시 앉으며 수연을 자세히 봤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수연의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3일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네, 조금. 카페 사정도 들었고 남편분 일도 알고 있어요. 최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건설업계는 좁거든요. 소식이 빨라요. 수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15억 배상금 이야기 말이에요. 최민호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정말 큰 금액이죠. 수연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할 수도 없었고 인정하기도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연락했습니다. 최민호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도와주신다니. 수연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남편분을 고용할 수 있어요. 현장 소장으로요. 최민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연봉 8천만 원에 특별 수당까지 더해서.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물론 경력도 있으시고 실력도 있으시잖아요.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다른 회사에서는 제가 대표에게 직접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최민호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5억 배상금도 회사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전액은 아니어도 상당 부분은요. 최민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10억 정도는. 10억?
수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게 겨우 9천만 원인데 10억이라니. 저희가 뭘 해드려야 하나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민호가 잠시 멈췄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시간을 끄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최민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수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떤 조건인가요? 최민호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와 시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수연의 몸이 굳었습니다. 시간을? 일주일에 2번 정도 저녁 식사나 여행 같은 거요. 최민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아무도 모르게. 수연은 숨을 쉬기 어려웠습니다. 이해는 했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사람인데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세요. 최민호가 테이블에 손을 올렸습니다. 15억이에요. 남편은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딸은 학교도 못 다닐 수 있어요.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시어머님 수술비도 필요하시죠? 최민호가 덧붙였습니다. 3천만 원. 그것도 급하시고. 수연은 어떻게 시어머니 일까지 아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최민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외로운 사람이에요. 아내와는 몇 년째 별거 중이고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수연 씨를 카페에서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했어요. 최민호의 고백이었습니다. 항상 밝게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뻤거든요. 수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러움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웃지 않으시네요. 최민호가 수연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너무 힘들어 보여요. 당연히 힘들죠. 이런 상황에 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최민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외롭고 수연 씨도 도움이 필요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수연은 일어나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아요. 최민호가 수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수연은 손목을 뽑아냈습니다. 손 떼세요.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최민호가 당황해서 손을 뺐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최민호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 명함이에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수연은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수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내일 유가족들이 또 찾아온다면? 시어머님이 위험해진다면? 최민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수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딸이 아빠가 감옥에 간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최민호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수연은 뒤돌아봤습니다. 최민호가 여전히 앉아서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드릴게요. 최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가족을 위해서 말이에요. 수연은 아무 말하지 않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물인지 바람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뺨이 젖어 있었습니다. 차 안에 앉아서 수연은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하얗게 될 때까지 잡았습니다. 최민호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15억. 10억? 일주일에 2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하은이 학원에서였습니다. 하은이 엄마 학원비가 입금이 안 돼서요. 혹시 언제 내실 수 있나요? 학원비. 그런 작은 돈도 없었습니다. 네. 빨리 준비해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수연은 명함을 다시 봤습니다. 언제 집어들었는지도 모르게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하줌대항건설 이사 최민호. 뒷면에는 개인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최민호가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수연은 생각했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15억을 만들 수 있는 다른 방법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어디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고 은행 대출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빌린 돈을 모두 합쳐도 1억이 안 됐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차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소나타. 유가족들의 차였습니다. 수연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남자 혼자였습니다. 죽은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수연 씨죠? 남자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 49제가 이번 주에요. 오실 거죠? 네. 당연히. 그리고 배상금 언제까지 주실 건지 답을 들으러 왔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위협적이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시간?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는 시간이 없었어요. 크레인에 깔려 죽을 때 말이에요.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지만 남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후에 답 없으면. 남자가 수연을 노려봤습니다. 우리도 각오하고 나올 거예요. 각오라니. 당신 남편이 감옥에 가든 당신 집이 경매에 나오든 상관없어요. 우리 아버지 죽음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해요. 남자가 엘리베이터를 나갔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일주일. 최민호도 일주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도 일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하은이가 뛰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는지 알아? 뭐 배웠는데? 가족의 소중함. 하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이 가족은 뭘 해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했어. 수연은 딸을 꽉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 떨렸습니다. 아니, 자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떨어? 하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추워서 그래. 괜찮아. 수연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최민호의 명함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뒷면의 휴대폰 번호가 희미한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일주일. 그 안에 결정해야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파는 것을, 아니면 가족이 모든 걸 잃는 것을.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수연은 하은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김옥자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네, 며느리입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겠어요.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얼마나 나쁜가요?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빨리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연은 하은이를 봤습니다. 아이가 걱정스럽게 엄마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어떻게 됐어? 괜찮을 거야. 엄마가 병원 갔다 올게. 수연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은이는 아빠하고 있어. 도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뭔 일이야? 어머니 상태가 나빠지셨대. 병원에 가봐야겠어. 나도 같이 갈게. 하은이는 어떻게? 혼자 둘 수 없잖아.
도연이 망설였습니다. 하은이를 혼자 두기엔 너무 어렵거든요. 내가 다녀올게. 그 편이 나을 것 같아. 수연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인공호흡기를 끼고 계셨습니다. 의식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뇌출혈이 더 심해졌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수술하면 살 수 있나요? 가능성은 50% 정도입니다. 하지만 수술하지 않으면,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들어요? 3천만 원 정도인데 오늘 밤 중에 수술을 해야 합니다. 늦으면 손 쓸 방법이 없어요. 오늘 밤, 시간이 없었습니다. 수연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보증금부터 1,000만 원 입금하셔야 수술실 예약이 가능합니다. 1,000만 원. 지금 당장 만들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수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나야. 정말 급해.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갑자기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위험해. 오늘 밤 수술해야 하는데. 수연아, 미안해. 어제 애 학원비 내고 대출 이자 갚고 나니까 통장이 바닥이야. 수연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급하게 1,000만 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내일까지 시간을. 수연이 애원했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습니다. 지금도 시간이 촉박해요. 수연은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에서 최민호의 명함이 만져졌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 30분. 너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최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수연이에요. 아, 수연 씨.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죄송해요. 정말 급해서 혹시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최민호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물론이죠. 어디서 만날까요? 병원이요. 평택성모병원. 지금 가겠습니다. 30분 후 최민호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단정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최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이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위험한 상태, 오늘 밤 수술의 필요성, 1,000만 원의 보증금. 지금 당장 1,000만 원이 필요해요. 내일까지 기다려 주실 수 없겠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민호가 수연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화장기도 없이 창백했습니다. 물론 도와드릴 수 있어요. 최민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네, 제 조건을 받아들이신다는 뜻인가요? 수연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싫었지만 시어머니의 생명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어떤 조건인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최민호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곳에서 이야기해요. 병원 옥상 정원으로 갔습니다. 밤이라 아무도 없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저와 시간을 보내주세요. 최민호가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로는 여행도 하고. 그게 다인가요? 최민호가 수연에게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가까운 관계도요. 수연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건 저도 남자예요, 수연 씨. 당신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최민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단순히 식사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수연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아이도 있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신 상황을 보세요. 최민호가 병원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몇 시간 안에 결정해야 해요. 수연은 아무 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5억 배상금도 해결해 드릴게요. 10억은 제가, 나머지는 당신들이 어떻게든 해보시고, 10억을 정말 주실 수 있어요? 제 통장 잔고를 보여드릴까요? 최민호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30억 정도는 있어요. 10억은 문제 없어요. 수연이 화면을 봤습니다. 정말로 큰 금액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큰 돈을? 건설업이 잘 되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도 성공했고, 최민호가 휴대폰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외로움은 돈으로 살 수 없거든요. 수연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도 이런 제안 안 해요. 최민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해요. 돈 없으면 가족도 지킬 수 없어요. 남편한테는 어떻게 말해요? 모르면 되죠. 제가 단순히 사업적으로 도와준다고 하면 되잖아요. 수연이 최민호를 봤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얼마나 오래요? 1년 정도요. 길지 않아요. 1년. 52주. 일주일에 2번이면 104번. 수연은 계산이 안 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년 후에는 당신 가족이 모든 문제에서 자유로워져요. 남편도 새로운 직장에서 일할 수 있고, 딸도 걱정 없이 학교 다니고, 시어머니도 완전히 회복하실 거예요. 최민호의 말이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결정하실 거예요? 최민호가 시계를 봤습니다. 시어머니 수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수연은 병실 창문을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인공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치매에 걸리신 후로는 수연을 며느리로 인식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습니다. 1,000만 원부터 주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계좌로 보내드릴게요. 최민호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좌번호를 말했습니다. 잠시 후 문자가 왔습니다. 입금 1,000만 원. 내일부터 만날까요? 최민호가 물었습니다. 내일은 시어머니 수술 때문에. 그럼 모레요. 저녁 7시에 시내 호텔에서 만나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돈을 받았거든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최민호가 수연의 어깨를 가볍게 톡톡 쳤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당신을 도와줄게요. 최민호가 떠난 후 수연은 혼자 옥상에 서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아래로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선택을 알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병원으로 내려가서 수술 동의서에 사인했습니다. 보증금도 입금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도연이 전화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됐어? 수술 중이야. 성공할 거야. 수연의 목소리가 무기력했습니다. 수술비는 어떻게 했어? 언니가 도와줬어.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행이네. 고마워, 수연아. 내가 아무것도 못해서 미안해. 괜찮아. 우리 가족이니까. 가족.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가족을 배신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하은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이 평화로웠습니다. 내일 모레면 엄마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걸 꿈에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수연은 딸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미안해, 하은아.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하지만 정작 자신은 누가 지켜줄까요? 1년 동안 최민호와의 관계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수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에 최민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모레 저녁 7시 롯데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어요. 수연은 문자를 지웠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모레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아내도 엄마도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인생이. 시어머니 수술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은 건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출혈을 막았어요.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것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내일이면 최민호와 만나야 했거든요. 정말 다행이네. 도연이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빨리 깨어나세요. 수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저녁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언제 깨어나셔? 곧 깨어나실 거야. 할머니는 강하시거든. 그럼 우리 할머니한테 꼭 갖다 드리자. 하은이가 밝게 말했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아이의 순수함이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엄마, 또 울어? 하은이가 걱정했습니다. 기뻐서 그래. 할머니가 나으셔서. 그날 저녁 수연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내일 뭘 입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최민호를 만나는 자리에 어떤 옷이 적절할까? 너무 예쁘게 입으면 의도가 있어 보이고 너무 수수하게 입으면 또 어떨까? 결국 검은색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단정하면서도 여성스러운 옷이었습니다. 도연이 좋아했던 옷이기도 했습니다. 새 옷이네. 도연이 옷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예전에 산 거야. 수연이 서둘러 옷장을 닫았습니다. 요즘 내가 아무것도 못 해줘서 미안해. 도연이 수연을 안았습니다. 정말 고마워. 어머니 수술비도 구해주고. 수연은 남편의 품에서 몸이 굳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지만 죄책감이 더 컸습니다. 괜찮아. 우리 가족이잖아. 나도 빨리 일자리 구해서 도움이 될게. 수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최민호가 도연의 일자리도 약속했거든요. 하지만 그 대가로 자신을 내주기로 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수연은 미용실에 갔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특별한 약속이 있으세요? 미용사가 물었습니다. 네.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중요한 약속? 맞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약속이었으니까요. 오후 6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은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고 도연은 구인 광고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예뻐. 하은이가 수연을 보며 웃었습니다. 고마워, 하은아. 어디 가는 거야? 도연이 물었습니다. 대학 동창 만나러 가. 수연이 준비해둔 거짓말을 했습니다. 도움받을 일이 있어서. 그래, 늦지 마. 응, 늦지 않을게. 하지만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었습니다. 최민호가 뭘 원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저녁 7시 10분 전 수연은 롯데호텔 커피숍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갈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시어머니 수술비로 이미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커피숍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최민호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캐주얼한 정장이었는데 더 젊어 보였습니다.
수연 씨, 여기요. 최민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연은 그 앞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예쁘시네요. 특별히 꾸미고 오셨어요? 수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커피 드실까요? 네. 최민호가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렸습니다. 어색하시죠? 최민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네. 조금.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 몰랐거든요. 수연은 커피컵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감사해요. 다행이네요. 최민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볼까요? 수연의 몸이 긴장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만나기로 했죠. 화요일과 금요일 어떠세요? 가족들한테는 회사 일이라고 하세요. 제가 남편분을 고용했으니까 자연스럽죠. 최민호가 모든 걸 계획해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천히 서로 알아가면 돼요. 최민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일단 저녁부터 먹어요. 호텔 안 레스토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수연은 이런 곳에 와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뭐 드시고 싶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거나. 최민호가 스테이크 2개를 주문했습니다. 와인도 함께요. 술은 못 마셔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드셔도 돼요. 긴장 푸시라고. 수연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씁쓸하면서도 달콤했습니다. 수연 씨는 언제부터 카페를 하셨어요? 3년 전부터요. 남편이 회사 다닐 때 시작했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손님도 없고. 하지만 점점 단골들이 생기면서 재미있었어요. 저도 그 단골 중 하나였죠.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민호는 일주일에 2~3번 카페에 왔었습니다. 항상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혼자 앉아서 신문을 읽었습니다. 그때부터 수연 씨를 좋아했어요. 최민호의 고백이었습니다. 항상 밝게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저는 그냥 손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죠. 결혼하신 분이니까. 식사가 끝나고 최민호가 물었습니다. 산책하면서 이야기할까요? 호텔 주변을 걸었습니다. 밤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수연은 남편과 딸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하은이는 잠들었을 것이고 도연은 아직 구인 광고를 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뭘 생각하세요? 최민호가 물었습니다. 가족 생각을 했어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도 이해해요. 정말 1년만 하면 되는 거죠? 네. 1년 후에는 모든 게 정리될 거예요. 남편분도 안정된 직장에 다니시고 배상금 문제도 해결되고 그럼 그때는 자연스럽게 끝나는 거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될까요? 수연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최민호가 말했습니다. 집에 가세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네.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나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택시를 탔습니다. 차창으로 최민호가 보였습니다.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도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잘 됐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어떤 도움? 수연은 최민호가 시킨 대로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당신을 고용할 수도 있다고 해. 건설회사인데 현장 소장 자리가 있대.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응. 조건도 나쁘지 않다고 해. 고마워, 수연아. 정말 고마워. 도연이 수연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최민호의 체온을 떠올렸습니다. 저녁 내내 느꼈던 그의 시선을요. 그 사람이 뭘 원하는 거야? 도연이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그냥 도와주고 싶다고 해. 큰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연은 남편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계속 속여야 했습니다. 하은이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잠얼굴이었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하은아. 수연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른 인생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아닌, 엄마가 아닌 최민호의 여자로 살아야 하는 시간들이요.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새 아파트 거실이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강남의 30평 아파트였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고급 소파, 큰 TV, 깔끔한 인테리어,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수연은 창가에 서서 한강을 내려다봤습니다. 예전 평택 아파트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왠지 낯설었습니다. 하은아, 새 학교 어때? 도연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하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좋아요.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하은이가 밝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도 있고 도서관도 엄청 커요. 강남의 초등학교였습니다. 시설도 좋고 교육 환경도 훌륭했습니다. 하은이는 적응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출근하고 하은이가 학교에 간 후 수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오늘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최민호와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1년 동안 일주일에 2번씩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민호였습니다. 수연 씨, 오늘 기분은 어때요?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의 목소리가 익숙해졌습니다. 괜찮아요. 수연이 답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곳에 가보면 어떨까요? 시내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하더라고요. 최민호는 항상 새로운 곳을 제안했습니다. 미술관, 콘서트홀, 고급 레스토랑. 수연이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였습니다. 좋아요.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에 갤러리에서 만났습니다. 최민호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색 니트와 검은색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캐주얼했지만 여전히 멋있었습니다. 수연 씨, 최민호가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연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갤러리를 함께 둘러봤습니다. 현대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미술을 잘 알지 못했지만 최민호의 설명을 들으며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이 작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민호가 추상화 앞에서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뭘 그린 건지. 수연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느끼는 대로 보시면 돼요. 최민호가 수연 옆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무엇이 보이세요? 그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은은한 향수 냄새도 났습니다. 수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바다, 파도 같은 것 같아요. 정말요? 저는 여자의 머리카락 같다고 생각했는데. 최민호가 웃었습니다.
흩날리는 긴 머리카락 말이에요. 수연이 고개를 돌려 최민호를 봤습니다. 그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커피 마실까요? 최민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갤러리 카페에 앉았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1년이 벌써 지났네요. 최민호가 말했습니다. 네,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처음에 비해서 많이 편해지신 것 같아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과 부담감으로 괴로웠지만 이제는 다른 감정이 생겼습니다. 수연 씨는 최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와 있을 때 어떤 기분이에요? 어떤 기분이라니? 불편하세요? 아니면 수연은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복잡한 감정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불편했어요. 어색하고 괴로웠죠. 수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르겠어요. 확실하지 않아요. 최민호가 수연의 손을 살짝 만졌습니다. 저는 확실해요. 뭐가요? 수연 씨를 정말 좋아한다는 거.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수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최민호의 고백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6개월 동안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더 확실해졌어요. 최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어요? 사랑이었어요. 그 말에 수연은 아무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호텔로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분위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될까요? 최민호가 물었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부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최민호가 수연의 손을 잡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다정했습니다. 수연 씨, 저와 있을 때 행복해요? 네. 수연이 당황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억지로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수연은 최민호의 얼굴을 봤습니다. 진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을 위해서 억지로 했어요. 수연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요? 수연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을 만나는 게 싫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하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최민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가끔은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요. 하지만 수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있으면 편해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최민호가 수연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수연 씨와 있으면 진짜 제 모습이 되는 것 같아요.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더 이상 거래나 조건이 아닌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수연 씨, 최민호가 수연의 얼굴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상한가요? 뭐가요? 우리가 이런 관계가 된 게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다기보다는 복잡해요. 저는 후회 안 해요. 저도. 정말요? 수연이 최민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네. 후회하지 않아요. 최민호가 수연을 안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는 더 단단하게. 수연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수연 씨, 제가 너무 서두르고 있는 건 아닌가요? 뭐요? 마음을 전하는 거. 수연은 답하는 대신 최민호를 더 꽉 안았습니다.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간이 다르게 흘렀습니다. 더 이상 의무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원하는 감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연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최민호에 대한 감정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하은이가 뛰어와서 안겼습니다. 우리 하은이 학교는 어땠어? 좋았어요. 그런데 엄마 기분이 좋아 보여요. 수연이 당황했습니다. 그래, 네, 얼굴이 밝아요. 수연은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로 밝아 보였습니다. 최민호와 보낸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도연이 물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그냥 친구 만나서 차 마셨어. 수연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 좋겠다. 나도 요즘 친구들 못 만나고 있는데. 수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최민호와 보낸 시간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 진심 어린 눈빛, 부드러운 목소리. 자신이 최민호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을 위한 희생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감정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에 대한 사랑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영과 하은이는 여전히 소중했습니다.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남자 사이에서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휴대폰에 최민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수연 씨도 그랬기를 바라요. 수연은 답장을 쳤습니다. 네, 저도 행복했어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수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최민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거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관계를 계속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리해야 할까요? 수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복잡함 속에서도 최민호에 대한 감정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수연은 최민호와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을 갔습니다. 이제는 이런 여행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바닷가 호텔 발코니에서 석양을 보고 있었습니다. 최민호가 뒤에서 수연을 안았습니다. 아름다워요. 최민호가 말했습니다. 바다가요? 수연 씨가요. 수연이 돌아서서 최민호를 봤습니다. 1년 동안 함께한 시간 동안 그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민호 씨. 수연이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저 이상해요. 왜요? 당신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수연의 고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최민호가 수연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저도 그래요. 수연 씨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결혼한 여자예요. 아이도 있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고민이 되죠. 그때 최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수연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이혼하고 저와 새 출발해요. 하은이도 제가 잘 키우겠어요. 반지가 석양에 반짝였습니다. 큰 다이아몬드였습니다. 민호 씨, 저는 수연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인지 슬픈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말아요. 서울로 돌아온 후 수연은 극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최민호의 프로포즈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최민호의 프로포즈 반지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도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뭔데? 우리 이혼하자.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최민호 이사와 수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최민호 이사가 뭐 관계가 있었어. 1년 동안 도연이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목소리 낮춰. 하은이 깰까봐. 지금 하은이가 문제가 아니야.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 동안 나를 속인 거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도연이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거야? 수연이 움찔했습니다. 도연이 이렇게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그 남자와 뭘 했어? 어디까지 했어? 도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도연아, 대답해. 내가 회사에서 죽어라 일할 동안 넌 그놈과 뭘 했어? 수연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답해. 잠자리까지 했어? 네. 도연이 주저앉았습니다. 아, 진짜. 처음에는 가족을 위해서였어. 어쩔 수 없었거든. 하지만 뭐, 사랑하게 됐어. 도연이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사랑? 돈으로 산 관계가 사랑이야? 그게 아니야. 진심이야. 진심? 도연이 일어났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이 가짜고 1년 불륜이 진심이라고? 당신도 사랑해. 하지만 집어쳐.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하은이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깬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 하은이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은아, 괜찮아? 엄마, 무서워. 아빠가 왜 소리 질러? 하은이가 떨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랑 싸웠어? 수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은이를 달래고 나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도연이 소파에 앉아서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어떡할 거야? 도연이 물었습니다. 내가 데려갈게. 그 남자한테? 내 딸을? 도연의 목소리가 위험했습니다. 하은이한테는 더 좋은 환경을. 닥쳐. 도연이 또 소리쳤습니다. 내 딸을 그런 식으로 팔아넘기려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돈 때문에 몸 팔더니 이제 딸까지 팔려고?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무해. 내가 너무해. 도연이 비웃었습니다. 누가 더 너무한지 한번 보자. 3개월 후 이혼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도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양육권은 절대 포기 못합니다.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면 수연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돈이면 됩니까? 제 딸을 돈으로 사겠다는 겁니까? 도연이 최민호를 노려봤습니다. 최민호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상황이었거든요. 조정 과정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6개월 동안 법정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하은이는 그 사이 완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엄마, 왜 아빠랑 안 살아? 하은이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엄마가 다른 곳에서 살기로 했어. 나도 아빠랑 살 거야. 하은이의 말에 수연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은아, 엄마 싫어. 아빠한테 가겠어. 하은이가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한편 도연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회사 일, 집안일, 하은이 돌보기까지. 아빠 배고파?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도연이 라면을 끓였습니다. 요리를 할 줄 몰라서 매일 라면이나 배달 음식이었습니다. 또 라면이야? 하은이가 실망했습니다. 미안. 아빠가 요리 못해서. 엄마는 언제 와?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수연은 이미 최민호와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회사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김 과장 부인이 바람났다면서 동료가 수군거렸습니다.
그것도 회사 후원자하고. 도연은 그런 시선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힘드시죠? 부장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셨고 체중도 많이 줄었습니다. 8개월 후 결국 이혼이 성사됐습니다. 하은이는 일주일 중 4일은 엄마와 3일은 아빠와 지내기로 했습니다. 수연은 최민호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하은이가 적응을 못하네요. 최민호가 말했습니다. 하은이는 새 집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여기가 이제 집이야. 수연이 달랬습니다. 아니야. 아빠 있는 곳이 집이야. 국제학교에 보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은이는 적응을 못했습니다. 엄마, 예전 학교로 가고 싶어? 하은이가 매일 말했습니다. 수연도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상류층 생활도 쉽지 않았거든요. 오늘 모임에 같이 가세요. 최민호 아내들의 모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저 여자가 남편 뺏어간 여자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애까지 있으면서 수연은 그런 시선들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한편 도연은 하은이와의 시간이 줄어서 더욱 힘들어했습니다. 아빠, 나 엄마 집 안 가고 싶어. 하은이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하은아, 엄마도 보고 싶어 하셔. 싫어. 새아빠 무서워. 도연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직장에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김 과장, 요즘 실수가 너무 많아요. 부장이 지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 문제 때문에 회사 일에 지장 주면 안 되는데. 결국 도연은 다른 회사로 이직해야 했습니다. 연봉도 많이 줄었습니다. 1년 후 수연은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이는 여전히 적응 못했고 새로운 환경의 스트레스가 컸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가고 싶어? 계속 아빠한테만 있으면 안 돼? 하은이가 애원했습니다. 수연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최민호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변한 것 같아요. 최민호가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전처럼 밝지 않아요. 항상 우울해 보이고 수연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어느 날 하은이가 아빠를 만나고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많이 아픈 것 같아. 살도 많이 빠지고 기침도 많이 해. 수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그랬어. 엄마 행복하냐고 물어보라고. 뭐라고 답했어? 모르겠다고 했어. 엄마가 웃지 않으니까. 그날 밤 수연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마음은 더 가난해진 것 같았습니다. 하은이는 불행해했고 도연은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선택했지만 잃은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깨달았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했고 선택에는 항상 대가가 따랐습니다.